고양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경기 고양병의 이기현 의원입니다. 네, 기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총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굉장히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네, 대단히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해 작년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시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주신다고 하면 본인께서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 혹시 마라톤이나 자전거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되게 달리는 사람을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속도도 조절해줘서 플레이어가 예상하는 목표하는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인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처가 남북 관계를 둘러싼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견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이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좀 사실 제가 여당입니다만 당황스러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스처였습니다. 심지어 하루 이틀 지나서는 북한에 5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까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냐면 미국이 이미 이란전에서 발을 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의 패배가 가시적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 군사훈련 관련돼서 대단히 강한 저항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북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기들도 미사일도 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당근 유인책들도 던져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훈련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그냥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축소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팀 스피릿 훈련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게 94년도에 폐지가 난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키졸브 훈련,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에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을지 가디언 을지 방패 연습인가요? 이것으로 이제 통합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미 연합 훈련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쟁의 양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도발과 그것의 방어가 군사훈련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기동 훈련보다는 지휘소 훈련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 한미 군사훈련도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 이제는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 훈련에서 대대급 실기동 훈련이 그것도 연중 분산 배치되어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때로는 같이 때로는 분리해서 이렇게 군사훈련도 계속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면 미국이 이런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국내 정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 저희가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부 안보라인이 가져야 할 자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드릴 정도까지 조회가 깊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어느도 모르는 채로 SNS에 올리시면서 시작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연습 축소 관련된 부분들의 말씀들도 계속 나누고 계속 끌어가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북미 회담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11월 달에 선진 APEC 아니면 몽골 등 제3국에서의 개최, 뭐 다자회담 시할지 양자회담을 가져갈지 이런 논의들이 북과 미 측에서 아마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따 나중에 통일부 장관님께도 묻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았어요. 왜 이걸 우리가 먼저 제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미국이 갑작스럽게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특히 안보 라인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정말 각성을 촉구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저기 계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님과 나와 계십니다만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 총괄해서 안보 라인 전체가 이 문제 관련돼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권해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북의 통신선이 두절된 것입니다. 군으로 치면 통신선이 두절돼 있고 통일부와 국정원으로 치면 정무적 대화의 틀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다시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신속한 복원이 진행되어야 북미 대화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에 저희가 정말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남 제3자처럼 구경만 하는 이런 역할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의 긴급 통신선 그리고 정부적 라인의 복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무수석님 나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대북 정책에 최우선적 그 과제를 두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유의해서 남북관계 복원할 때 최우선 과제로 통일부에서 다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국방장관입니다.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네, 행정부에서의 외교 라인이 역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CPX하고 FTX 훈련을 비교해 보면 아마 알 거라고 저게 생각됩니다. 작년 횟수하고 금년 횟수를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상징적으로 응면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군과의 실기동 훈련을 그리고 분리해서 하더라도 미국 측이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수준의 실기동 훈련도 일정하게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좀 드립니다. 그 숫자가 작년에 하고 올해 비교하면은 그 숫자는 좀 연중으로 균질하게 균등하게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미 회담 이후에 내년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치러낼지 이것도 국방부의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자 그대로 연합은 연합입니다. 단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훈련 횟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양국이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는 동맹 관계를 넘은 다임 요소가 포함된 외교, 안보, 경제, 정보 다임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 동맹 관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미 군사훈련 이외에도 행정부가 안보 라인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홍근 장관님께 좀 여쭤뵙겠습니다. 네. 그 91년 정부가
출연한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35년이 됐네요. 맞죠? 네네. 네. 기금의 운용 실태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공적 자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도에 있었던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는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16년도에 있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 거의 남북 경협이라든지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어 왔습니다. 맞죠? 네, 최근 10년간 그런 그 남북 관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기금의 편성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거나 또 집행률도 이렇게 낮은 편입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기금 실집행률도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연 2에서 3%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 왔습니다. 25년도에도 7,981억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추경 때 3,200억 감액되고 그리고 실집행 비용은 165억, 초라하게 3.5% 수준에서 저희가 집행률이 멈추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정말로 오랜 시간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 조성액 가운데 60%가 공적 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다 아시다시피 원금도 이자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가 국제적 정서, 북남과의 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멈춰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대부분 쓰이지 않고 불용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런 예산의 운영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런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개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개선 방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전에 뭐 소위 통일까지 대비하면서 별도의 기금을 적립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1조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자기금 예수금이 한 0.9조라면 일반에게서 전입금이 0.1조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근데 다만 걱정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조 이상의 그 운영을 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기금에 과도하게 적립했을 경우에 당연히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 배정도 차질 없이 하겠고 또 기금 운영 변경이라든가 예비비 등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시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정동윤 장관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 준비 중에 계시죠? 예. 네, 여기에는 정책연구,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역대 정부가 사실은 이 협력 기금을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명료하게 그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그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진 거 잘 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평화번영의 공간이고 또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특구가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에 이 자금이 투여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같은 예, 생각이시죠? 동의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국무회의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구 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저는 기금의 용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리고 재정 운영
운영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독일이 뭐 오래전에 통일해서 저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한때 저희가 공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통일 전에는 통일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총 90년에 만든 돈이 5년 동안 90년서부터 1,150억 마르크였는데 이것이 5년 동안 82% 950 마르크가 차입에 의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는 기금 일부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해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뭐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가 일반회계에서뿐만 아니라 공작금에서도 빌려와서 기금을 해놓고 또 집행이 낮추다 보니까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교류협력,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기금이고 별도의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시행령 개정으로 넓혀가지고 기반이라든가 접경지역까지 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재부 장관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싸이는 국제관계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법 개정을 국회에서 정부에 동의하에 해주시면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법이 이미 있겠지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MB 때 이명박 정권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일 개정으로 좀 신설하려고 준비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무산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 관련돼서 의원 입법이 있었고 최근에도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등의 법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테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좀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문체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년에만 해도 내한 공연이 약 14.3%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공연 공간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고요. 네. 대통령 공약 중에 5만석 아레나가 공약되어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한 말씀 주시죠. 네, 지금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공연, 콘서트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5만석 이상의 대규모 동구장 하나를 포함해서 2개의 동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K-팝, K-컬처가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한 공연도 많고 대한민국 가수들이 국내 공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은 많은데 이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K-팝, K-컬처의 역량이 최고도에 있을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K-팝, 대통령이 공약했던 아레나 5만석의 공약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5만석짜리에 대한 부지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1년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그 시도 공사기간까지 하면 35년에나 완공이 됩니다.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 그 후에 5년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5만석이라는 걸 하나의 정형화한 틀로 놓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니까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여러 번 촉구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도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매번 BTS뿐만 아니라 세계적 그룹들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팝 공연장 자체는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관광과 그리고 숙박, 관광, 먹거리로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그 체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중에 관광이든 숙박이든 이것을 민간이 처리하더라도 저는 체험시설 정도는 문체부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아레나에 공용적으로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님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연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 랜드마크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구장을 추진하는 거지.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복합 아레나 같은 좀 소중형 공연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테마 콘텐츠와 함께 결합하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추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 시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연만 보는 거 가지고는 대행사의 수익 이외에 지역 경제에 파지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님 전공 분야실 테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5만석 관련돼서는 좀 걱정되는 게 체육 시설과 복합 시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화행사에 대한 우선권 부여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단히 충돌이 일어나고 실제 5만석이 지어진 이후에 문화 케이팝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건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가 우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문체부의 속도로는 케이팝, K컬처의 능선을 넘어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공간이 받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문체부는 정말 열심히 전투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진격전을 벌이고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5만석 이상 규모의 랜드마크적 그런 도무구장 건설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하나씩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사실 매우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 마이스단지를 만드는데 3만석의 도무구장 그리고 3개 가량의 호텔 그리고 전시관을 짓는데 사실 문체부 장관께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조금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5만석 규모로 바꾸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예술의 또는 스포츠의 어떤 상징공간으로서 매우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민자투자심의 기간이 거의 다 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게 그런 요청을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좀 더 기관이 도가 다시 좀 절차를 밟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해드릴 테니 또 필요하다면 여러 투자도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 우리 야구 팬들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수준을 감안하여 5만석 규모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10년 동안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아쉬운 그런 결정을 제가 좀 연락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우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쉬운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이후에 그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또는 지방 안에서도 신속하게 동구장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저로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